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몇 번째인가요? 지금 이게 다섯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항등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시간이 좀 더 되면 뒤에 나머지 정리까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계약이 연기되면서 뭐 중간고사도 물론 연기됐지만 일단 시험을 보려면 어느 정도 진도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진도 확보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나가야 됩니다. 최대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또 그게 마음처럼 안 돼요. 선생님 또 설명하다 보면은 어, 이게 또 설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그 연습 문제를 이제 직접 풀어보라고 그랬어요. 과제로 이제 내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셔야 되는데 꼭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라고 했을 때 안 하고 미루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누적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잡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라고 할 때, 해야 될 때 빠짐없이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동영상에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남기시면 돼요. 모르는 문제는. 그러면 그 문제는 풀이를 선생님이 영상을 찍어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걸 바로바로 좀 해주면 좋은데 좀 이게 시간이 선생님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하다 보면 이게 또 시간이 안 나요. 선생님이 거의 매일 한 10시에 퇴근하는데 밤 10시에 뭐 또 이제 그냥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학급 학생들 또 뭐 안내도 해야 되고 또 학급 활동도 해야 되고 뭐 또 이제 학교에 또 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강의 올리는 게 또 이게 시간이 이렇게 나지가 않더라고요. 음. 지난주에는 심지어 주말에도 그냥 학교에 나와서 동영상도 찍고 그랬었는데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 모르는 문제들 바로바로 좀 해결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거는 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항등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그럼 항등식이 뭐냐? 이 항등식이 중학교 때 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 그대로 이제 항등식.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자,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자, 그것을 우리는 줄여서 항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나? 자,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랑 대비되는 식이 있어요. 식은 항상 성립하지만은 않아요. 항상 성립하는 이런 항등식도 있지만, 자, 이거랑 우리가 좀 대비해서 생각해 봐야 될 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바로 방정식이죠. 자, 방정식은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방정식은 뭐냐? 보통 이제 우리가 변하는 값을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 값을 변수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변수하면 우리가 보통 관례상 방정식은 x를 많이 사용하죠. 뭐 x뿐만 아니라 y 뭐 이런 것도 사용하지만 x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변수 x에 따라서 물론 이제 방정식은 변수가 하나만 반드시 있는 게 아니에요. 변수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아무튼 변수 x에 따라서 자, 등식이 자, 참이 되기도 하고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등식. 이거 좀 약간 표현을 조금 잘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깔끔할 것 같아요. 자, 변수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참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자, 참이라고 하면 자, 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립한다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자, 이게 좀 그래요. 이게 왜 이래? 왜 자꾸 징계로 바뀌지? 자, 이게 이 펜이 이게 상태가 안 좋아요. 이게 펜이 요즘에는 그 뭐 아이패드나 이런 거에 그 펜슬이 있더라고. 그런 거는 이제 아이패드까지 따로 또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고가라서 어, 싼 걸로 했더니 확실히 못 쓰겠습니다, 이거. 상태가 안 좋아요. 아이패드나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정말 필기감이 좋은데 이거는 이거 한번 수업하고 나면은 손이 막 저려. 하도 그냥 손에다 힘을 주고 써가지고 막 손목이 아파요. 물리치료 받으러 가게 생겼어 지금. 그 정도로 이거 정말 이거 못 쓰겠어요. 이거. 자, 지금 아주 그냥 그래도 수업을 하기 위해서 투혼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참이라는 건 이제 성립한다는 거고 거짓이라는 건 이제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걸 그냥 짧게 그냥 참거짓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얘기해요. 방정식.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지. 자, x 플러스 1이 3이다. 이게 대표적인 방정식이죠. 가장 뭐 단순한 1차 방정식이죠. 이건 x 값을 우리가 여기다 대입을 해봐요. x 값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대입하면 예를 들면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x가 1이면 1이면 1 들어가면은 좌변은 2인데 우변은 3이잖아요. 거짓이잖아요. 거짓이라고. 근데 x가 2면 자, x가 2면 2가 대입이 되면 좌변 우변 똑같죠? 성립한다고. 좌변 우변이 똑같다는 게 성립을 하는 거야. 좌변하고 우변이 다르다는 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등식이. 그럼 이런 건 이제 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x 값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고. 그리고 그때 이제 참이 될 때를 그때의 x 값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참이 될 때의 그때의 x 값을 해라고 하죠. 해. 해 또는 뭐 근,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방정식이라고.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항상 x 값에 따라서 이 참과 거짓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항상 그냥 성립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해요. 자,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항등식이 이제 뭐 그럼 뭐냐? 그럼 헷갈린다. 모양이 이게 항등식일 수도 있고 이제 항등식이 아닐 수도 있고 헷갈리잖아요. 자, 그러면 자, 그걸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모양은 방정식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헷갈려 이게 방정식 같기도 하고 항등식 같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이걸 언제 항등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자, 어떤 걸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하냐면, 자,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문제에서 항등식이라고 제시한 경우. 아니, 문제에서 항등식이라고 제시했는데 내가 그걸 거부해? 그 거부하면 됩니까? 그 정신 나간 거지? 아니, 문제에서 항등식이라고 하면 그 식은 뭐예요, 그냥? 항등식이에요. 그거 항상 성립한다고. 알겠죠? 문제에서 항등식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나 그거 항등식 아니야. 어? 그거 난 믿을 수 없어. 나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문제에서 항등식이라고 하면 항등식이에요. 지금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게 안 나왔네, 여기는. 여기는 안 나왔는데, 뭐, 예를 들면 문제에서, 뭐, 다음 항등식이, 뭐, 다음 식은 뭐 항등식이다. 다음 항등식에 대하여. 뭐,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 그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그건 항등식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걸 우리가 거부하면 안 돼요.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곱셈 공식 있죠? 곱셈 공식 내지는 뭐 인수분해. 곱셈 공식 또는 인수분해를 나타낸 식. 이런 거는 무조건 항등식이에요. 봐봐. 당연한 거지. 예를 들어서 자, x 플러스 1의 제곱은 뭡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거죠. 이거는 뭐 우리가 인수분해가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이거는 뭐 곱셈 공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건 하나의 뭐 공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럼 뭐 상관없어요. 그럼 봐봐요. 이 식을 봐봐요. 자, 이 식은 등식입니다. 그럼 이 식은 x값이 변하면 이 식이 달라집니까? 자, 좌변은 모양만 바꾼 거예요. 좌변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놓은 거고 우변은 전개해 놓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좌변하고 우변은 똑같은 거예요. x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좌변은 인수분해 놓은 거고 우변은 전개해 놓은 거고 모양만 다른 거지 본질적으로 이 식 자체에는 차이가 없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x값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그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똑같다고요. 차이가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x에다가 1을 대입하건 2를 대입하건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라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더 중요한데 세 번째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나눗셈 식이에요. 자, 나눗셈 식.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이제 우리는 어, 나눗셈을 초등학생스럽게 하지 않고 이제 고등학생스럽게 해야 됩니다. 자, 그 예를 들어서 자,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16은 자,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5고 나머지가 1이다. 이게 나눗셈 식이에요. 초등학교스럽게 하지 않았죠. 물론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뭐 할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스럽게라는 거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3으로 나누면 몫이 5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1이다. 뭐 이건 이제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고 이제 우리는 고등학생스럽게 이렇게 쓰기로 했죠. 나눗셈을. 그러면 나눗셈은 다항식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나눗셈식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누는 다항식의 차수가 나머지의 차수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의 차수가 항상 작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자, fx라는 다항식을 px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다. 자,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요 나누는 다항식 px의 차수가 rx보다 커야 된다. 뭐 반대로 얘기하면 rx의 차수가 px의 차수보다 작아야 된다. 그죠? 얘는 이제 그럼 그때 이제 우리가 몫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몫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려면 몫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먼저 선행돼야 되냐면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다항식의 차수보다 작다는 게 선행이 돼야 돼. 그게 확정이 된 다음에 몫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몫 있잖아요. 몫. 이 몫은 나머지의 차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몫이라는 이 다항식 있잖아요. QX. 이 QX는 나머지보다 차수가 커도 되고 작아도 돼. 그건 상관없어. 그건 관심 없다고. 그건 아무 관심 없어. 그러든 말든 지 맘이야, 그거는. 단지 나누는 다항식의 차수만 관심이 있다고요. 나머지랑 비교했을 때. 알겠죠? 자, 이게 나눗셈 식이라고. 그런데 이 나눗셈 식도 대표적인 항등식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나눗셈 식도, 그러니까 나눗셈 식도 이 fx 봐봐. 야, 이 봐봐. 좌변 우변이 모양만 다르게 한 거지 값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야. 좌변도 16이고 우변도 16이라고. 이게 변하는 건 아니라고요. 마찬가지라고. 다항식에서도 좌변의 식하고 우변의 식은 모양만 이렇게 쪼개 놓은 거야. 이 fx란 다항식을 모양만 이렇게 분해해 놓은 거지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X값에 뭐가 들어가든 이건 항상 성립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항등식은 세 가지야. 셋 중에 하나예요. 문제에서 항등식이라고 제시한 경우 그럼 항등식이야. 그거 거부하면 안 돼. 당연히 따라가야 돼. 그럼 이거 항등식이구나. X값에다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거나 대입해도 이건 성립하는구나. 받아들이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 곱셈공식. 곱셈공식이라는 게 뭐야? 좌변은 인수분해 돼 있는 거고 우변은 전개된 거잖아. 본질적으로 같은 식이에요. 본질적으로 같은데 X값에 뭐가 들어가든 아무 상관없는 거죠. 항상 성립한다고. 자, 그 또 대표적인 게 3번 나눗셈식이라고요. 모양만 바꿔놓은 거야. 모양만 바꿔놨기 때문에 X자리에 어떤 게 들어가도 이건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자, 과열됐어요, 좀. 선생님이 설명을 하다 보면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조절이 안 됩니다. 잠깐 좀 진정하고 차분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뭐가 나오냐면,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항등식의 성질이라는 게 나와요. 자, 일반적인 항등식의 성질. 자,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아, 초반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썼어요, 지금. 갑자기 체력이 다해서, 힘드네. 어, 자, 보시면, 이제 일반적인 이제 항등식의 성질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우리 수학은 기본적으로 상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데, 아, 봅시다. 요 위에 이제 요 내용들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다 그냥 다 설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아,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요 1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인데, 자,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래. 항등식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항등식이라고 제시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얘가 만약에 항등식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야. 얘가 만약에 항등식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보면 돼요. 그럼 항등식의 뜻이 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려야지. 항등식의 뜻은 뭐야? x 자리에 아무거나 대입을 해도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x 자리에 아무거나 대입을 해도 돼. 그럼 자기 마음이야. 니네 마음이야. 그럼 x 자리에 아무거나 대입해. 그럼 여기다 뭐 대입할까요?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3 대입할까요? 그런 거? 그게 좋아? 간단한 거부터 대입을 해봐야지. 그럼 제일 간단한 거 뭐야? 자, 첫 번째. 자, 첫 바따로. 제일 간단한 거. 0 대입하면 되잖아. 0, 아니, 뭐 아무거나 대입해도 성립하는데 제일 간단한 거 대입해봐야지. 대입해도 성립한다고 아무거나. 자, 0 대입해요. 뭐 나와요? 좌변, C. 우변, 0. 그럼 C는 얼마야? 0. C, 구했어. C는 0일 수밖에 없다고. 왜?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0을 대입해도 성립을 한다고. 어? 아니, 요 대입을 할 건데 굳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루트 487분의 파이 뭐 이런 거 대입합니까? 뭐하러 그런 걸 대입해요? 제일 쉬운 거 대입해야지. 자, 두 번째. 그럼 그 다음에 좀 이제 만만한 거 뭐 있어? 1. 1 대입하자고. 자, 1 대입하면 뭐예요? 이제 C는 0 나왔어. 그럼 1 대입하면 뭐 나옵니까? A 더하기 B는 0.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A 더하기 B가 0인데 A하고 B 값을 결정할 수가 없다고. 식이 하나인데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결정할 수가 없어요. 식이 하나 더 필요해. 아, 그럼 얼마든지 또 만들어내면 되지. 자, 1 대입했으니까 또 만만한 거 뭐 있어요?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까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해 봅시다. 뭐 나옵니까? A 마이너스 B는 0. 자,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 뭐 연립방정식. 자, 두 개 더해요. 두 개 더하면 뭐 나와요? 두 식 더하면 2A는 0 나오죠? A 얼마? 0. A 0이면 B 얼마? 0.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좌변은 다항식이야. 그러니까 좌변만 놓고 보면 다항식이에요. 다항식에다가 등호하고 0을 붙여서 식을 만들었는데 그게 항등식이면 문제에서 그렇게 제시한 거예요. 그게 항등식이면 자, 요 개수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는 거야? 개수들은 0이 된다. 오케이? 또 어지러우려고 그래. 또 어지러워. 침착해야지. 응? 어지러워. 이게 주체를 못하겠어. 수업 한 번 하면. 자,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2번이 더 복잡해 보이는데 2번은 사실은 1번에서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름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따름 정리. 따라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따름 정리라고 해. 이거 내가 만든 말 아니야. 원래 수학에 존재하는 말이에요. 내가 만든 말이 아니라 원래 존재하는 말이야. 따름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이거 지금 좌변하고 또 우변 똑같죠? 자, 좌변하고 우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항등식이라고 제시해서 그럼 항등식이라고 제시하면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항등식이야. 그럼 이거는 x 자리에다가 아무 값이나 대입해도 이거는 성립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 좌변에 있는 거 지금 A 플라임, B 플라임, C 플라임으로 돼 있는데 좌변에 있는 걸 우변으로 넘기면서 X에 대해서 내림차 순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넘기면서 좌변으로 이항시키면서 그럼 이렇게 되죠. 자, A 마이너스 A 플라임의 X제곱 플러스
b 프라임의 x 플러스 c 프라임은 0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요게 개수야. 그러면 좌변은 다항식이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 자, 좌변이 다항식일 때 그 식이 항등식이면 개수는 전부 다 0 나와야 되죠? 아까 했잖아, 1번에서. 그러면 자, 좌변이 다항식인데 그럼 개수들은 다 뭐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되죠? 그럼 개수들이 0이 나오려면은 여기가 0 나온다는 얘기는 A하고 A 프라임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같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도 B하고 B 프라임이 같다는 얘기고 C하고 C 프라임이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쉽죠? 쉽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왜 안 되지? 자, 여기 보면은 미정계수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이런 항등식의 뜻과 성질을 이용하면 미지수, 그러니까 미지의 개수, 그러니까 미지의 개수라는 거는 지금 잘 모르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미지의 개수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미정계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정. 자, 미정이라는 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정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해요. 아니, 진짜 간단해. 봐봐. 예를 들면 3x 제곱 플러스 뭐 5x 왜 이래? 5x 플러스 7이다. 요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이 식이 문제에서 항등식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아까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좌변하고 우변이 있으면 그게 만약에 항등식이면 A하고 A 프라임, B하고 B 프라임 이렇게 대응되는 A하고 A 프라임, B하고 B 프라임, C하고 C 프라임 얘네가 서로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좌변하고 우변이 이렇게 등식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항등식이래. 그러면 이 차수를 보세요. 차수가 맞춰져 있잖아. 그랬을 때는 그 같은 동일한 차수에 해당되는 개수들끼리 서로 같다는 거야. 개수들끼리 서로 같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자, 좌변하고 우변 둘 다 2차식인데 항등식이래. 그러면 좌변, 우변에 있는 개수들이 몽땅 다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A는 얼마라고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 거야?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미정, 정해져 있지 않은 저 A, B, C라는 미지의 개수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다고요.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A 값은 얼마? 3, B 값은 얼마? 5, C 값은 얼마? 7. 자, 눈만 달려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자, 눈만 뜨고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보면 그냥 얘기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지. 자, 이렇게 2차식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예제 1번 봅시다. 자, 요게 항등식이 되게 하래. 그럼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 좌변하고 우변이 이제 항상 x값에 뭐를 대입해도 항상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죠? 항등식이 되려면 이 x 자리에다가 어떤 걸 대입해도 항상 똑같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A하고 B를 A, B, C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쪽은 이렇게 x 플러스 1로 이렇게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오른쪽은 다 정리가 돼 있는데 그럼 여기를 정리를 해봐야지. 그죠?
그래서 이 좌변을 정리를 하세요. 그건 좀 시간 걸리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정리를 하라고. 해봐야 돼. 어? 선생님이 생략한다고? 나도 생략. 이거 정신 나간 거예요. 선생님이 생략한다고? 나도. 이거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거 직접 다 전개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다 전개해야 돼. 자, 이거 다 전개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 개수가 다 똑같아야 되겠죠. 그럼 ax x제곱의 개수가 a야. 근데 이 x제곱의 개수가 얼마야? 1이죠. 그럼 a는 얼마입니까? a 값은 1이겠지. 그럼 a 값이 1이니까 이제 a는 이제 1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요 1차항이 좌변에 있는데 우변은 없어요. 우변에 왜 없겠어? 왜 1차항이 없겠어요? 왜 x가 안 보일까? 그거는 0x라는 거죠. 0 곱하기 x라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1차항의 개수는 0이라는 거야, 이쪽은. 우변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2a 플러스 b는 0이란 얘기죠. 그럼 2a 플러스 b가 0이란 얘기는 a 값이 1이 들어가면 b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비교를 해주면 어떻게 써주면 되겠습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제 요 a하고 b 값 찾았잖아요. 여기 딱딱 대입해주면 c 값은 얼마가 나옵니까?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a, b, c 값을 정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 이제 문제 1번에 나오는 두 문제가 있죠. 자, 이거 다 해봐야 돼. 알겠죠? 이거 다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다 정리해서 직접 계산을 다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다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하기 같은 거 한번 봐볼까요? 설명하기. 자, 설명하기 한번 봅시다. 1번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1번은. 이거 따로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일단 본인이 좀 노력해서 해보시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세요. 이거는. 알겠죠? 이런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니까. 아,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설명하기 한번 볼까요? 설명하기? 이런 게 또 좀 어렵더라고. 자, 거기 이제 달력이 있죠? 3월달 달력이. 요거가 올해 달력하고 똑같은지 모르겠네. 달력에서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웃하는 내수에 대하여 대각선에 있는 두 수의 곱의 차는 항상 7이다. 대각선에 있는 두 수의 곱의 차는 항상 7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지금 네모 박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거기 보면은 그게 이제 대각선으로 이제 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곱해 봤더니 이제 요게 7이 나오더라. 그건데 그게 항상 같은 이유는 이제 왜 그러냐? 왜 이게 항상 이제 7이 나오느냐?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봅시다.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달력에서 이건 그냥 예를 든 거고 요 사례 말고도 모든 사례에 대해서 이게 다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네모박스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를 만약에 x라고 해볼까요? 여기를?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여기를 x라고 하면. 여기를 x라고 해보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요? x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네모 박스로 있으면 여기가 만약에 x1이야. 달력에서. 그러면 그 다음 오른쪽에는 하루 더 지난 거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1일이 되겠지. 그럼 요 밑에는 이제 그 다음 주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지? 여기 월요일이면 그 다음 주 월요일? 그건 얼마를 더하면 돼요? 7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는 또 7을 더하니까 이건 x 플러스 8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지금 빼면은 7이 나온다는 거잖아. 맞죠? 그럼 봐봐.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두 개 곱하고 요렇게 두 개 곱해서 뺀다는 거잖아?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7이고 그 다음에 빼기 얘들 둘이 곱해주면 x 곱하기 x 플러스 8이죠. 그죠? 이거죠? 그럼 이걸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이걸 계산해보면 자 요거는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 나오고요. 자,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자 요거 x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x제곱 이거 동류항들끼리 다 계산되면 얼마 나와요? 7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지금 다항식하고 다항식을 계산을 한 거예요. 이거는 계산을 해서 값이 나온 거야. 이거는 x가 뭐냐에 따라 관계없이 나오는 값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등식이라고. 그러니까 식과 식을 계산해서 그냥 이 좌변을 정리해서 모양만 바꾼 거야. 본질적으로 이 좌변하고 우변은 같은 거라고요. 계산해서 모양만 바꾼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라고 봐봐. x제곱 플러스 x라는 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빼기 x가 있어요. 그럼 이거 뭐 나와요? x제곱이죠. 그러면 이 좌변하고 우변은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냥 모양만 이건 장난쳐 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이 좌변을 정리하면 7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본질적으로 같은 거지. 모양만 다르게 돼 있는 이걸 정리를 안 해놓은 거고 좌변은 정리를 안 해놓은 거고 우변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같은 식이라고. 그거는 x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고요. 그러니까 x 값에 상관없이 항상 7이 나온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달력에서 우리가 이렇게 네모 박스를 만들면 대각선에 있는 두 수의 곱해차는 항상 일정하게 7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정리도 어렵지 않아요. 요 항등식을 기반으로 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 나머지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수업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도 숙제는 내지 않도록 하겠어요. 각자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합시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